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비뇨 생식기에 대한 상식 일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신혼 초에는 대부분 육체적인 사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뜸해지기 쉬운데요. 성생활과 관련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은 원하는데 다른 한쪽은 원하지 않거나, 서로의 성취향이 다르거나, 또는 남녀가 서로의 몸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생기는 오해나 무지로 인해 결국 섹스리스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도록 결혼 생활한 부부들도 생각보다 서로의 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부부가 오래도록 원만한 성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몸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비뇨 생식기 상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남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비뇨 생식기에 대한 상식 1부. 첫 번째 질문. 골반염은 성생활이 문란한 여자가 잘 걸린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궁, 나팔관, 난소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통틀어 골반염이라고 합니다. 성적으로 활발한 여성 또는 성상대자가 많은 여성일수록 골반염의 빈도는 높습니다. 그러나 빗물을 자주 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 혹은 루프를 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골반염이 생기기도 해요. 따라서 골반염을 경험했다고 해서 무조건 문란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골반염은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염증이 자궁 내막이나 나팔관을 손상시켜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폐경기 여성에게 정액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폐경기에는 질 위축으로 인해 질 점막이 약해져서 쉽게 상처있고 감염될 수 있어요. 폐경기에 위축성 질염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질이 무척 연약한 상태에서 정액에 노출되면 갑작스러운 질내 환경의 변화로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건강 상태에 따라 정액 색깔도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정액의 색으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정액의 색깔이 평소 우윳빛이 아닌 갈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액의 색은 왜 바뀌는 걸까요? 혹시 몸이 안 좋다거나 병이 있다는 징후인 건 아닐까요? 정액색이 이상할 때 아내와 관계를 가져도 괜찮은 걸까요? 누런색이 나오는 이유. 보통 정액은 희거나 옅은 회색을 띱니다. 약간 누런빛이 돌 때도 있는데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정액은 소변과 마찬가지로 요도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소변이 섞여서 옅은 노란색을 띨 수 있거든요. 특히 오랜만에 사장을 하는 경우 누런 정액을 보기 쉽습니다. 오래 저장되어 있던 정액은 소변이 섞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또 선명한 색소가 들어간 음식을 먹은 경우에도 정액의 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인공색소가 있는 음식을 삼가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몸에 문제가 생겨서 노란빛을 띨 때도 있어요. 바로 다음에 세 가지 경우죠. 첫 번째, 황달. 간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간이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을 분해할 때 빌리루빈이라는 부산물이 나오는데, 이게 신속하게 옮겨지거나 제거되지 못할 때 황달이 나타나요. 보통은 피부나 눈의 흰자가 누렇게 변하지만 정액도 누래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열이나 오한, 복통과 같은 증상이 같이 나타날 거예요. 두 번째, 백혈구 농도가 높을 때. 농정액증이라 불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고환, 부고환, 정낭, 전립선, 요도 등의 간염이나 염증이 발생해서 정액에 백혈구 농도가 지나치게 짙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액에 백혈구가 많으면 색깔이 노랗게 변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원인은 요도염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란빛이 나타나면 꼭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세요. 농정액증은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성병. 클라미디아,
헤르페스, 임질과 같은 성병에 걸리면 정액이 누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옅은 누런빛이 아니라 어두운 노란색이 나타나는 위험 신호예요. 이 경우 정액은 평소와 같은 은은한 밤꽃 냄새가 아닌 악취를 풍기기도 합니다. 혹시 간염이 의심된다면 진료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성관계를 갖지 마세요. 애꿎은 상대방까지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요. 다른 색은 어떤가요? 혹시 정액이 붉은색이나 갈색 혹은 분홍색으로 변했나요? 이건 정낭이나 그 주변에서 출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원인은 다양해요. 성관계나 자기위안을 너무 자주 해서 피가 비칠 때도 있고, 앞서 언급한 성병이 걸렸을 때도 정액에 혈액이 섞여 나올 수 있거든요. 또 고혈압이 원인일 때도 있고, 아주 드문 경우지만 전립선암, 고환암, 요도암일 때도 혈액이 섞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첫 증상이 나타난 지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도 계속 붉은색이 나타난다면 곧바로 병원에 가세요. 놀랍게도 정액은 옅은 녹색이나 황록색을 띨 수도 있는데요. 이건 주로 요도를 통해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전립선염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역시나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액의 색은 조금씩 바뀔 수 있다. 둘째, 옅은 누런색 정액은 대부분 정상이다. 셋째, 단 어두운 노란색이나 다른 수상한 색 또는 악취가 난다면 꼭 병원에 가야 한다. 여자분들도 미리 알아둔다면 애인이나 남편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을 때 금방 눈치챌 수 있겠죠? 네 번째 질문. 질이 작으면 질경련이 생길 수 있다? 아닙니다. 여성 성기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질 근육의 탄력성으로 크고 작음을 느끼게 됩니다. 질경련이 있는 여성 대부분은 삽입에 대한 공포가 커서 질의 근육이 심하게 경직됩니다. 때문에 삽입 시 더욱 통증에 민감하게 반응해 성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문제가 반복된다면 심리치료와 함께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는 물리치료와 행동치료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출산 후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요실금이 생긴다? 아닙니다. 출산 후 일시적인 요실금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산후 회복을 잘하고 특히 관략근 운동을 하면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략근 운동은 출산으로 인해 늘어난 질을 회복시키는 데 매우 좋습니다. 다만 다산의 경우에는 요실금의 발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실금이 출산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섯 번째 질문. 소변 줄기가 약해지면 전립선염이다? 네, 그렇습니다. 전립선염인 경우에도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지만 전립선 비대증, 요도협착, 신경인성 방광에서도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요. 다른 증상 없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야간요, 요지체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 불감증은 치유되기 힘들다? 아닙니다. 불감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진단 과정을 통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치료 확률은 높아집니다. 관계 시 절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절정장애는 불감증 문제뿐만 아니라 흥분 반응, 성교통, 성교 기피증 등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 입터치만으로 헤르페스가 옮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누구나 흔히 갖고 있는 바이러스로 몸이 아프거나 피곤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입술이나 성기에 물집이 잡히는 증상으로 발현됩니다. 구강 헤르페스나 성기 헤르페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치가 불가능해 평생 재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헤르페스를 치유할 수 없는 성병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곤란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다면 평소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강이나 성기에 물집이 잡혀있을 때는 성관계를 피하는 게 좋고, 물집을 터뜨리면 간염 위험이 커지므로 심한 자극을 피하고 가려움과 통증이 심할 때는 항바이러스 연고와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비뇨 생식기에 대한 상식 일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이어서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알아야 할 비뇨 생식기에 대한 상식 2부로 돌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네.